사조영전 7화입니다. 따라가 보니 조왕부였습니다. 이곳은 금나라 6번째 왕자 완한홍렬의 궁전이었죠. 곽정은 이미 완한홍렬을 몽골에서 적으로 만난 터라 걱정이 들었습니다. 완한강을 따라 내부로 들어가자 고수들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간필의 고수 백년호 백인력, 진기한 약재들을 모으는 양자홍 백인력, 서역에서 온 고승 영지상인 백인력, 곽정과 이미 악연이 있는 추남 후통의 80인력, 그런 후통의 사형 사통천 백인력. 물론 곽정을 보자마자 사납게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 고수들이 모인 이유는 따로 있었기에 우선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 왕초일이 먼저 어떤 연유로 초대하였는지 물었고, 이 완한강은 모두가 금나라의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대업을 이루게 되면 부귀영화를 약속하겠다고요. 그 말에 박차고 일어나 무섭게 완한강을 노려보는 왕초일. 나보고 매국노가 되라는 것이냐? 곽정아, 가자. 네, 당신은 갈 수 있어도 그 꼬마는 못 데리고 간다. 사통천,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곽정은 내가 데리고 왔소. 누구도 곽정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그런데 애초부터 목표는 곽정이 아니라 왕초일. 구척의 후환이 두려워 이런 비열한 수를 자행했던 것이었죠. 즉시 백인령 영지상인이 독사장을 격발시켰고 동시에 120인령 왕초일이 받아쳤습니다. 이리 보면 귀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고수의 평생 공력이 담겨 있었고 결국 20인력의 무공 차이로 영지상인은 내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더 해보겠느냐? 그 말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고 이렇게 왕초일과 곽정은 조왕부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허나 왕초일 역시 영지상인 독사장에 이미 당한 상태였기에 빠르게 체내의 독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육조의 물은 금세 검게 변해갔고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약재로 남은 독을 다스려야 불구가 되지 않을 상황. 그러나 희귀하게도 도성의 모든 약방에는 그 어떤 약재도 없었습니다. 손님, 좀 전에 어떤 손님이 모든 약재를 전부 사갔는데쇼. 어쩌지? 곽정 혼자선 이 난관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거였습니다. 소홍마? 황영재를 데려다주고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니? 타보라고? 어딜 가려고 그래? 곽정은 소홍마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호숫가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수면 위로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비쳤고 배가 점점 다가오자 알 수 있었습니다. 배 위의 사람이 초절정의 미소녀라는 것을요. 배가 곽정 앞에 서자 곽정도 말에서 내려 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소녀가 곽정을 반끝 바라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곽정 오라버니, 설마 황영재? 아직까지 황룡을 남자로만 알고 있었던 곽정이 둔한 눈썰미조차 애정을 듬뿍 담아 바라봐주는 황룡은 사조영전 미녀순위 1위가 확실했습니다. 곽정에게도 황룡의 아름다움이 드리웠고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황영재,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용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잠시 데이트를 하며 애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맞다, 이거 용아 주려고 가지고 왔어. 이게 뭐예요? 어머, 과자네요. 잘 먹을게요. 이런, 다 부서졌네. 먹지마, 그냥 버리자.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황룡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자를 주려고 며칠 동안이나 곽정이 품속에 넣고 다녔다는 것을요. 고급요리, 금연령, 오피코트, 소홍마, 그리고 부스러진 과자까지 줘야 했지만 그로 인해 초절정 미녀 황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빨리 왕초일의 약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세계관 지능 1위 황룡 있으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곽정과 황룡은 조왕부에 숨어들었습니다. 약재를 조왕부에서 모두 사들여서 구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았으니 해결 방법도 이 똘똘이 황룡은 조왕부에서 찾을 심산이었습니다. 한편 양철심과 무겸재는 강제로 끌려와 조왕부에 갇혀 있었고 이를 마침 곽정과 황룡도 보게 되었죠. 그때 완한강이 양철심을 찾아왔는데 무겸재와 혼인할 테니 조금만 기약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허나 양철심은 쉽게 속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무겸재는 완한강을 100%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양철심은 그럼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약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찌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역시나 완안강은 이쁘장한 목염자를 그저 희롱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완안강은 이번엔 멀쩡한 토끼의 다리를 분질러 왕비 포석약에게 갖다주며 치료해달라 했습니다. 어미가 심심할까봐 했던 것이지만 완안강의 성격은 나르시즘 그 자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재도 또 양철신 부녀도 구해내야 했던 곽정과 황룡이었죠. 우선 황룡이 있으니 약재 구하기엔 아주 쉬웠습니다. 지나가는 관리 한 놈 잡아다가 유로크롬 팔뚝을 우두둑 부러뜨리면 지가 약을 안 찾고 배길 리가 없었죠. 여기서 황룡은 팔뚝 하나 정도는 전혀 서슴지 않고 부러뜨려 버리는 반면에 그런 황룡에게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꾸중까지 하는 곽정이었으니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확연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리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완안강을 찾아갔고 양자원까지 찾아가서야 간신히 약재를 가져가라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리를 뒤쫓아 약방을 찾아낸 곽정. 이제 왕처일의 해독약들을 챙기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곽정은 황룡처럼 사람이 모질지 못해 빈틈을 보였고 그 사이 관리들은 꽥꽥 소리를 질러 시위들을 불러오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곽정은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했고 간신히 들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황룡은 완안홍렬과 고수들의 동태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고수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자는 좀 더 강한 150인력이었으며 이름은 구양극이었습니다. 결국 완안홍렬이 고수들을 초청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어떤 한 대단한 물건을 찾기 위함이라고? 대단한 물건은 곽정이 서둘러 약재를 챙기고 있는 이 약방에도 있었으니 그것은 몹시 길고 굵은 것이었으며 가운데 놓인 바구니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흉기 같은 물건은 누구의 물건이란 말인가요? 나도 모르게 크기를 불어가면서 사주행운전 7화가 끝났습니다.